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1,44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본격적인 경쟁이 좀 늦게 시작됐고 입건은 9.9%, 기소는 20% 줄어든 게 이 정도인데요. 유형별로 보면 흑색 선전이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 부정 경선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경북만 놓고 보면 기소가 246명, 이 가운데 구속이 15명이에요. 당선인을 보면 기초단체장 중에는 대구 달서구청장, 영덕군수와 영주시장이 있고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은 17명입니다. 당선인 대부분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각종 구설에 오르고 팽팽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다 보면 행정이나 의정활동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입니다. 검찰은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 1,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는 합당한 처벌로 이어지는 게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입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로 시작해서 강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 안동 지역 4도, 봉화 3도, 영주 2도 정도의 기온 보이면서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5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고요. 수도관 동파 같은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경북 북동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동시가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유산 추진단을 구성해 유네스코 유산 홍보와 활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관광 거점 도시 임청각 복원, 안동댐 관광 자원화 같은 지역 역점 사업과 연계해 세계유산 대표 도시 안동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세계유산의 산업화,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서울과 경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334건의 문화재가 지역 곳곳에 전해지고 있고요. 지난 12년 동안 안동은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잇따라 등재되면서 세계무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전국 11개 지역 전통환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의 편액과 조선왕조 궁중현판과 편액도 세계 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류성룡이 남긴 회고록인 징비록 역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은 다소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역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울진이 6도, 경주와 영덕은 5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건조한 대기 상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 지난 주말인 3일과 4일 제23회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수산물 판로 확대와 우수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체험 판매 행사와 다양한 무대 공연이 함께 펼쳐졌고 구이 코너에서는 바다장어와 청어, 고등어, 꽁치 등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과메기 판매거리에서는 600세트 한정으로 할인된 가격에 과메기를 판매하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구매하려 하는 등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의 인기를 느끼게 했는데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 협동조합은 축제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5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이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과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6년 만에 대표 누리집을 개편했습니다. 개편 작업은 8개월 동안의 기간을 거쳐 완료됐고요. 지난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반응형 웹디자인을 적용해 다양한 기기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웹 호환성과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했는데요. 또 이용자가 많은 메뉴를 우선 배치하고 어느 기기로 접속하더라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도록 해 더욱 편리한 누리집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나도 군수다라는 온라인 창구 코너를 개설해 직접적인 비판과 정책 제언 등 다양한 의견 제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울릉군의 이번 누리집 개편이 주민들의 군정 참여 활성화와 쉽고 편리한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영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피해 현실화입니다. 네, 어떤 소식이죠? 화물연대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이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인데요. 이 포항과 구미 등 경북 지역에서도 이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포항의 철강 업계는 이 총파업 이후에 출하 차질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요. 뾰족한 돌파구마저 찾지 못해서 이 제품 출하 중단 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품 하차 공간 부족이 우려됐던 이 현대제철 포항 고공장 측은 아직 며칠간의 여유는 있는데 일주일 내로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피해가 컸던 포항 지역 시멘트 업계는 이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한 60%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숨통이 좀 일부 트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구미 쪽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상황이? 예, 역시 이제 기업과 건설 현장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지난 3일 기준입니다. 입출고 지연에 따라서 16개 중소기업이 약 8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구미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피해 신고가 들어온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에서 원자재 수급 또는 이 완제품 수출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수출업체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구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의 시멘트 업계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이나 이 시멘트 반입 중단 같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구미 지역 레미콘 업체 5곳은 이 시멘트 공급 차질로 45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한 14억 7천만 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만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이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예고를 하면서 이 조합원들이 운송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파업을 하느냐에 네네.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게 자. 가장 중요한 건데. 네네. 예. 이 핵심 문제는 안전운임제입니다. 네.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이 화물차 운전자가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 정부가 2020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2년 시범 기간을 가진 뒤에 입법 여부를 정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는 12월 31일이면 일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측은 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를 하고 이 안전운임제를 연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정부는 3년 정도만 연장하자 이런 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예. 이 입장차가 안 좁혀지고
안 좁혀지니까 지금 교섭도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노동기구가 긴급 네.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네네. 소식은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지난달 28일이었죠. 공공운수노조하고 민주노총은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앞두고서 이게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면서 이 국제노동기구의 긴급 개입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감독기구로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 공공운수노조는 이 국제노동기준을 우리 정부가 위반한 데에 따른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고, 네. 이 고용노동부는 이 정부의 입장이 뭔지 묻는 서신이 온 거다라면서 조만간 답변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실내 마스크입니다. 네. 이게 저 지자체마다 어떤 네. 그 좀 규정을 좀 달리 하나 봐요. 좀 대전에서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보통은 지자체에서 정부 방침을 따르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대전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자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대전시는 이 식당과 카페에서 이미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도 많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특히 오는 15일까지 이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은 이 자체 행정명령까지 발동을 해서 이 해제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 중대본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네. 15일 이전에 어떤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나올까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15일에 또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중대본이 최종적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15일 이전에 이 결정이 나오긴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에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하면 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방역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독감 같은 다른 감염병 유행을 고려하면 당장 실내 마스크를 좀 해제하는 것 너무 이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대구시는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구시 측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지금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 정책 메시지가 서로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네. 이 방역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정부와 발을 맞추는 거는 지역 내 유행 정점 확산 상황을 살펴서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예, 노인 성매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 달서구 두리공원 주변 야산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게 수년간 이런 현상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요? 대구시하고 경찰은 좀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희 매일신문 취재진이 이 두리공원 인근 야산을 좀 산책하듯이 걸었는데요. 네. 이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이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면서 이렇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이날 취재진은 실제로 남녀 커플 두 쌍이 이제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목격을 했고요. 특히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주변에서 성매매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 70대 남성분은 이 커피나 술을 함께 마시면서 유혹한다라고 털어놨고요. 네. 실제로 대구시와 경찰도 한 10명 정도 이상의 70대 여성이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 네네네. 대구시와 경찰이 근본적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일단 성서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이 현장을 급습하는 거 말고는 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또 요즘 인권 문제도 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단속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만약에 그치면은 다시 이분들이 성매매에 나서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는데 조만간 다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고요. 예. 대구시 같은 경우는 단속 권한은 없는데 일단 고육지책으로 주변에 나무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무가 우거져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배에서 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아서 네. 나무를 배에서 이제 매매자와 매수자가 좀 주둔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두류공원 인근이면 진짜 많은 예.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요. 아이들도 네네. 데리고 가고 이러는 그렇죠. 곳인데. 예. 네. 이 대구의 뭐 거점 공원인데요.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희 대구 여성 인권단체 대표는 이 노년의 성매매 여성들은 이 대부분 생계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현실을 좀 짚으면서 어떤 지원 단체가 탈업이나 전업을 좀 유도를 하는데도 이 노년의 여성들은 좀 쉼터나 자활센터 등으로 연계를 하는 게 좀 성매매 이런 수렁에서 빼내는 게 쉽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지원기관 구조 요청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최근 지역 상당수 기업 지원 기관들이 내년에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그래서 잇따라 경북도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 보조금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이 종류에 따라서 전년 대비 한 10에서 30% 가량 삭감한다고 밝혔는데, 이들 기관은 이 대구 경북 기업들에게 뭐 마케팅과 수출 같은 다양한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 확보를 지원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연간 사업 규모와 필요 예산을 일정 수준으로 좀 설정을 하고 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도 되고 이렇게 기간을 운영을 해왔는데 예. 이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경영에 좀 위기가 된 겁니다. 예. 경북보다는 네. 대구시의 보조금 의도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대부분이 좀 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구 기업들의 도움 요청이 많고 기본적으로 또 경북도청이 대구 북구에서 안동으로 옮긴 뒤로는 이 기관들도 가까운 대구시 아무래도 교류가 더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기관들은 대구시 보조금 줄면 이 사실 사업도 축소되고 인력도 줄여야 하고 이런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네네. 예. 대구시는 이 보조금 삭감 계획을 좀 되돌릴 수는 없다고 좀 그런 입장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시 부채가 급격히 늘었고 이걸 건전 재정으로 되돌리는 중이라는 설명인데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간접 지원하거나 각 기관 일자리를 유지하기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가 좀 직접적으로 하면서 영속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뭐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하고 뭐 이런 건 돼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도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예. 음. 근데 경북도는 이제 모든 기업을 아우르지는 못해도 이 도내 기업을 어떤 돕는 내용이면 네.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돕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미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좀 어려워진 도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 기조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원 기관들이 이 경북 기업을 위한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좀 긍정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소리 국악, 예,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입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대구의 효목초등학교에서 국악기와 함께 서양 오케스트라 악기를 추가로 편성해서 연주하는 국악 관현악단이 있어요. 여러 전국대회 나와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윤가영 리포터가 이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구 효목초등학교 효목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0월 29일 초등부 관현악 대상뿐 아니라 지난 9월에 개최한 제8회 전국 청소년 국악관현악제에서 초등부 우수상도 수상한 실력 있는 초등부 국악관현악단입니다. 네. 저는 지난 토요일에 토요 소리꽃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여 연습하는 현장을 찾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시작. 다 같이 해볼게요. 다 같이 차원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목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지휘를 맡고 있는 지도교사 이석호입니다. 저희 효목국악관현악단은 2014년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60여 명의 단원들이 가야금, 검은고, 대금, 아쟁, 피리, 해금, 사물놀이 총 7개의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주회,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 청소년 국악관현악제에서 우수상, 구미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했었던 모든 대회가 사실 기억에 남는데요. 모든 대회가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 영상 녹화로 이루어졌거든요. 녹화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나 또 연주 실력이 더 잘 드러나는 점이 있어서 연습과 대회 영상 촬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구미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곡을 연주했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곡 화랑이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 곡을 연습해서 내년 상반기에 있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미리 연습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목표는 지금 우리 단원들의 노력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원들이 60명 정도나 되고. 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요즘 젊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아이돌 뭐 이런 데 빠지고 그럴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국악관현악단이 이렇게 매력에 빠졌을까요? 네, 일단 단원들은요, 이 매력에 흠뻑 빠져서 평일에는 30분 일찍 학교에 와서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조금씩 짬을 내서 보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토요일에는 각 악기별 전문 선생님이 와서 개별 지도와 함께 합주 연습을 하는데요. 네. 토요 소리꽃학교의 담당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목초등학교 국악부 아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령입니다. 일단 그 관현악곡에 만든 아쟁 스케일을 먼저 캐치를 해서 확인 후에 악보 리딩을 하게 되는데요.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 나갈 것인지 진도를 일단은 학생들과 상의 후에 정하고 그 마디 안에 있는 박자와 음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습하면서 연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매주 오면서 항상 아쟁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저도 수업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쟁을 배우면서 즐거웠던 추억들이 행복한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목초등학교 검은고부 강사 오희정입니다. 연주곡이 정해지고 합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학생들과 악보를 훑어보고 음표 밑에 율명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율명을 맞춰보고 곡의 분위기를 살펴본 뒤에 음정 박자 신경 쓰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가 자신이 원해서 악기를 선택하고 연주하는 거라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 정도로 열의가 대단해서 힘들진 않고 오히려 제가 신나고 즐겁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졸업 후에도 언제든 기회가 됐을 때 지금 배운 연주들을 기억하고 멋있게 검은고 연주를 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주변 학생들, 친구들한테도 국악 어렵지 않고 재밌고 즐거워 라면서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소리가 꽃처럼 퍼진다는 네. 그런 이름인데 이름도 너무 예쁘고, 네, 앞으로도 여기 학교는 초등학교 졸업해도 좀 계속 국악을 사랑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효목국악관현악단은 학생들이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교내외 연주회나 지역 행사에도 재능 기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악기 연습에 힘들 때도 있지만 연주하는 날들이 즐겁다는 단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6학년 3반 전도협입니다.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싶어졌습니다. 연주를 하면은 물집도 나고 손이 붓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검은고를 더 많이 연습하고 연주하며 선생님처럼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4학년 3반 송지유입니다. 프론티어라는 곡 나갔을 때 무대에 섰을 때 긴장됐어서 많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처럼 해금 잘하고 더 많은 곡을 칠 수 있는 그런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6학년 2반 박예서입니다. 저는 모든 북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는데 그 대신에 손에 물집이 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3학년 때 처음 나간 국악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무대에서 연주해서 그런지 그때의 느낌이 아직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구를 치면서 모든 분이랑 같이 훌륭한 장구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6학년 2반 이지연입니다. 악기와 악기 소리에 다양한 관심도 있었고 나중에 배우고 크면 미래의 장래 희망이 해금 연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악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구미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악부 단원들이랑 같이 합주를 하고 열심히 연습해 올해 대상을 처음 받았기 때문이고 대상이라는 게시글을 봤을 때 너무 신나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국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남은 6학년 생활을 알차고 재밌게 보내며 국악부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대구 효목초등학교 효목국악관현악단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이 황금 국제노선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성공을 하려면 조기에 착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오늘 좀 알아볼게요. 대구시 통합 신공항 건설본부 배석주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지금 잠깐. 네. 전화 연결을 했는데 잠깐 지금 끊어져서 다시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군위군 그 대구 편입범주란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단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산은 하나 넘었다. 이렇게 지금 다행인 소식을 먼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쭉 좋은 소식만 들려야 될 텐데 싶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행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추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턱을 지금 하나 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럼 잠깐 음악 듣고 올게요.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볼래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쏟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잠깐 들었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통합 신공항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할게요. 대구시 통합 신공항 건설본부 배석주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본부장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 군위군 대구 편입범주란이 행안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되게 좀 반가워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본회의 통과는 이번 주에 가능할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TK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선결 과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달에 이제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10개월 만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게 된 건데요. 네.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12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입 편입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티킹 신공항 사업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 필요성도 더욱 분명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선결과제였는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럼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게 이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8월에 주호영 의원이 이 특별법 발의를 했는데 이거 기본 방향, 사업 방식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특별법에 담겨 있는 이제 그 TK 신공항의 핵심적인 기본 방향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TK 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신성장 거점으로 만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공항 건설, 공항 도시, 접근 교통망 같은 연계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공항을 이전하고 난 뒤에 공항 후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항 후적지를 두바이와 같이 관광, 상업,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향 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업 방식을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TK 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이기 때문에 네. 사업 방식도 이제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특별 법안에는 이제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그다음에 이제 공항 후적지 개발, 접근교통망과 같은 연계 사업 등 크게 4가지 사업을 담고 있거든요. 네. 군공항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서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되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으로 충분한 시설 규모로 건설하되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공항이 떠나간 공항 후적지 개발은 인허가 의제 처리, 그다음에 특례, 특구 지정 이런 이제 그 조항들을 통해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와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30년 개항을 하게 되면 공항이 개항이 되면 신공항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근교통망, 공항 신도시, 공항 산당 등 연계 사업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 특별법이 연내에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 명분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내년도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하고 민간공항 시설 규모를 확정해야만 되거든요. 네, 본부장님, 저기 전화 상태가 자꾸 툭툭툭 하는 소리가 좀 나서요. 예, 그 고정해서 좀 통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11조 원 이상을 선투자해서 10년 후에나 자금 회수가 가능한 좀 불확실히 높은 사업부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올해 연말까지 특별법이 담고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안에 명시된 중남부권 중추공항에 부합하는 충분한 공항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이 제정돼야지만이 현재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에 반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반 사정들을 봤을 때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른 절차들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연내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제 사업 절차가 쭉쭉쭉쭉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 달라진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은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사업 속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의제 처리라든지 특례 규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을 적용받았을 때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이제 그 단축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특별법안 안에는 사업 전반 조직에 대한 거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기구나 기구 설치 같은 규정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업 추진에 상당한 속도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 이해를 이제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걱정되고 좀 궁금하고 그런 게 이 지역에서 제시한 특별법 아니잖아요. 그럼 예, 이 예.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을 것인가까지가 또 걱정이지 않습니까? 예. 네. 가급적 이제 저희 시는 이제 원안이 이제 통과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특별법안이 이제 원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부, 국회, 특히나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설득에 이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여야 핵심 인사들을 직접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설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제 모두 이끌어내셨고요. 정부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2차례나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쟁점이었던 국가재정 지원,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특별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마쳤고 현재는 중앙부처와 같이 자구, 체계 같은 실무 조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 시가 원하는 수준으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토교통위의 법안 소위가 열려야 예. 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쪽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예. 네. 이게 소위 2030년도에 이제 부산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TK 신공항에 대해서는 2030년 개항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TK 신공항은 부산 엑스포 유치 논의가 있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사업 시작 단계부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서 TK 신공항 개항 시기를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면 우리 지역민들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TK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서 TK 신공항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양공항이 더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전에 민주당 다수당이 민주당이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 광주 협력 방안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대구 광주 협력은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상생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직접 만나셨거든요. 네. 하면서 대구하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자 그렇게 노력을 하자고 하셨고요. 예. 지난 11월 25일에는 달빛 동맹 행사가 이제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만나셔서 대구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이슈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와 여당 간에 이제 조율을 마쳤고 또 민주당과 광주시와 함께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대치 상황이 정리된다면 특별법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까지 가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게 마무리 질문 되겠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지금 결국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
이슈가 있고요. 네. 또 내년도 예산안에 야당 단독 처리 문제로 해서 대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안 소위 개최 여부는 당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소위를 통과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만약 특별법안이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소위에서 통과된 안건의 경우에는 전체회의 통과에 큰 문제가 없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조롭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위 이제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문인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소위가 통과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또 추진 상황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많은 성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배석주 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6분으로 가고요. 정치 알바, 정치 알아야 바꾼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론을 일단 살펴보면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전국 지표조사 MBS를 실시를 하고 있죠.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화물연대 및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가 58%, 노조의 정당한 단체 행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가 34%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정부의 엄정 대응에도 호응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사례를 보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의 2,507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주 연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올라서 38.9%, 40%에 육박하는 긍정평가율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또 이거는 이제 ARS 조사의 경향이고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한국갤럽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긍정평가가 31%,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정도만 뛰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하락세는 멈칫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상승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번 주를 추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겠다 뭐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강경해질수록 정부 지지율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40% 선이 목표라면은 파업 엄정 대응 같은 방안이 쓰임새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바뀔 수 있을지는 화물연대 파업 하나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BS 조사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도어 스태핑 중단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 때문이다가 57%가 나왔고요.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적절한 대책에다가 55%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적 사안이 더 나와야 40% 선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월드컵이 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와 어떻게 이어지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한국이 16강에 진출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성적을 좋게 이렇게 거두고 하는 게 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명박 정부 첫 해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대략 말씀드리면 올림픽 전에 실시한 것에 비해서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2배 정도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올림픽 한 가지 사안이 아니라 워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우병 논란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쇠고기 제협상이 또 있었기 때문에 반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보면 2014년 월드컵, 2016년 리우올림픽 둘 다 부진한 성적이었었고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0.9 내지 5.3%포인트 떨어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여파가 있었던 해고 2016년은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던 해이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 하나로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스포츠 대회 자체가 지지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아니거나 아니면 그것이 되더라도 기한은 짧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약을 하자면 일단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16강에 진출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안 되는 수준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호재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른 사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것을 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24년 총선에 대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에 반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유쾌하진 않은 조사인 것 같은데요. 2024년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9%가 나왔습니다. 네. 36%까지는 윤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40% 선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것은 이 조사에 따르면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49%가 야권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이제 윤 정부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닫다시피 한 쪽이 절반에 가깝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다소 올라간다 할지라도 부정평가층이 강하게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이 유지되면 비유했을 때 땅은 조금 더 넓히는데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벽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 상승도 총선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못한다. 이 점을 또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도 법정 시한 넘겼어요. 12월 2일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처리될까요? 네, 이번 주 내로 딱 장담을 하진 못하겠지만요. 네. 근데 다른 안에 비해서는 예산안이 양당 다 마음이 바쁘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이고 정부 역점 추진 사업들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은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이 야당 의원들도 추가되길 바라는 예산이 많은데 감액만 하는 예산안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증액하려면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양당 모두가 예산안 처리 테이블을 함부로 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 건의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협상을 깰 수 있을까 했을 때 대통령이 건의안은 수용을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통과가 안 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산안 처리 뒤로 미루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결국에 예산안 문제에 국한했을 때 수입 규모를 결정짓는 세제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세 법안이다,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도 국회 다수파인데 이제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도 감세 법안을 보류해서 수입이 더 늘어나면 원하는 예산을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지금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논쟁 중이라고요. 이 법안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송법은 이미 과방위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요. 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해서 90일 동안 시간을 끌려고 해도 안건조정위원회 6명 중에 3명은 민주당이고 1명은 정의당으로 짜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건조정위가 무력화가 되고 또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기 때문에 환노위 통과까지는 노란봉투법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들 법안이 올라가는데 위원장이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버티는 전략이 유력하거든요. 네. 다만 60일 이상 심사를 안 했을 때는 해당 법안의 그 소관 상임위원 60% 이상이 요구를 해서 본회의로 직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까지 포함을 하면은 결국에 노란봉투법이든 또 그
그 방송법이든 간에 2월 정도에는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 있고 통과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남은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느냐인데 네.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할수록 전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좀 판가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 소식 간단하게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 분당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분당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총선까지 이 단어가 당내 어른거리는 현실은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총선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낙연계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의원의 귀국 내년 5월, 6월까지는 지켜볼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법 리스크를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단은 당의 단합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동대구로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향, 동대구역 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접촉 사고 발생했는데요. 경찰관 도착해 사고 조사 중이고 사고 지점 흐름은 원활합니다. 70로 799채국 내거리에서 태전 삼거리 방향 흐름 괜찮고요. 앞산순환도로 상동교 방향 상동교 고가차도 부근도 수월한 흐름 보입니다. 또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은 신천교 남단에서 동신교 남단 통과속도 시속 14km로 정체 보이고요. 같은 구간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서행으로 지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 작업 구간 있습니다. 먼저 구미나들목 목간 175km 지점 3, 4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차선 변경 미리 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경산 113km 지점에서 경주 68km 지점 3차로에선 포장 보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정부가 12월 한 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가 카드형 모바일 종이 각각 최대 100만 원인데 전국적으로 한 5천억 규모라고 하고요.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면 조기 종료한다니까 좀 일찍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월드컵 보느라고 잠 못 잔 분들 많으시죠. 새벽 4시입니다. 자, 한국이 이제 16강 가서 어디에 가죠? 네, 브라질하고 하잖아요. 네,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